디지털 기술 기반 암 특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체중, 활동량 변화 및 수능도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메디플러스 솔루션 손지은입니다.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유병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9만 명이었던 암 유병자는 2017년 18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대 생존율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한 생존율을 뜻하는데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은 이미 70%가 넘었고 유방암 환자의 경우 90%를 넘어섰습니다. 암 유병자 중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하며 특히 유방암 환자는 더욱 그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듯 암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과거 생명 연장에 큰 의미가 있었던 암 치료는 수술 이후 신체 회복 및 삶의 유지 등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연구에 의해 운동 식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암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졌고 타암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수술 후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각광받으면서 암 환자를 위한 디지털 기반 관리 프로그램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IoT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체력 향상 및 회복, 삶의 질 유지 등에 도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적용 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상적 효능 확립을 위해 조금 더 세밀하고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암 환자는 특히 심리적, 행동적 변화 기전을 조금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본 연구자도 사용 기간이나 연령과 같은 사용자 특징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차이 분석과 같은 작업들이 현장 프로그램 고도화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기반 암 특화 운동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신체 활동량 및 체중 변화와 운동 프로그램 메뉴별 수능도,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연령별 유방암 환자의 신체 활동량 및 체중 관리에 적당한 프로그램 기간을 살펴보고 운동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 메뉴를 앱 운동 프로그램 메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암 특화 운동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를 SD 헬스케어라 명명하겠습니다. SD 헬스케어 사용자 중 유방암 특화 프로그램에 가입한 88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중 일주일 이내 탈퇴하거나 90일 미만, 평균 주 1회 미만 사용자를 익스클루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가입 후 90일 이상, 평균 주 1회 이상 꾸준히 사용한 대상자 113명을 선정했고요. 이 중 신체 활동량 분석에 30명의 데이터가, 체중 분석에 24명, 운동 프로그램 메뉴 수능도 및 선호도 분석에 33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선정된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본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활동량 29,000여 개의 데이터, 체중 1,500여 개의 데이터, 운동 14,000여 개의 데이터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룹은 디지털 친밀도 관련 레퍼런스를 적용해서 50세를 전후로 구분을 하였고요. 50세 이상은 오지 그룹, 올드에이지 그룹으로 50세 미만은 영에이지 그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기간은 프로그램 적용 후 4주, 5주에서 8주, 9주에서 12주로 구분해서 각각 1, 2, 3구간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체 활동량은 1일 총 걸음수, 보통 걸음수, 빠른 걸음수, 달리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1일 10시간 이상 착용한 경우, 그리고 한 달에 14일 이상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경우, 그리고 월 4회 이상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 간 연동한 경우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체중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 데이터를 추출을 했는데요. 1일 2개 이상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는 마지막 값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순응도와 선호도는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의 운동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요. 선호도는 그 모바일 앱 PV라고 하거든요. 페이지 뷰, 방문 횟수. 이 PV를 통해서 앱 페이지 방문 횟수로 그 선호도를 파악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그 SDL 스퀘어 서비스에는 운동 관리, 활동량 관리, 체중 관리 이외에도 식사 관리,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모바일 앱 그리고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활동량과 운동 관리는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밴드를 기반으로 하였고요. 체중 관리는 스마트 체중계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되겠습니다. 활동량 관리 화면이고요. 걸음수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빠른 걸음, 보통 걸음, 그리고 달리기 수로 나눠서 걸음수를 사용자에게 그 패턴을 볼 수 있도록 그래프 추이를 제공을 했고요. 총 몇 걸음 걸었는지 가이드와 함께, 목표 가이드와 함께 총 몇 걸음 걸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치도 제공이 됐습니다. 소비 칼로리도 수치로 제시가 되었고요. 자, 이거는 하트레이트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각 대상자에게 적정한 운동 강도 제시를 위해서 목표 심박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심박수 내로 운동할 수 있도록 이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보이스 코치, 그러니까 음성 가이드를 통해서 알맞은 강도, 알맞은 시간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을 해서 제공이 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 분석된 그 운동 프로그램 메뉴 세 가지 메뉴입니다. 운동 동영상 메뉴와 자유운동 메뉴 그리고 운동 일기 메뉴 이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 메뉴를 본 연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운동 동영상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암 수술 후 그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 해야 되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각 시기에 맞춰서 대상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화면이 보시는 화면이 되겠고요. 자유운동은 앞선 페이지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을 해서 적정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 심박수 내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서비스가 주 서비스가 됐었고요. 운동 강도보다 그 운동 강도를 벗어난 경우, 그러니까 목표 심박수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화면이 뜨면서 얼럿을 주면서 보이스 코치도 같이 주면서 좀 운동 강도를 낮추라고 가이딩을 했고요. 적정 심박수 내로 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독려하는 멘트, 잘하고 있다고 독려하는 이런 얼럿을 통해서 적정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가 제공이 됐습니다. 물론 운동 시간도 각 대상자별로 각기 다르게 제공이 됐고요. 이런 타이머 기능을 제공을 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서비스가 자유운동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운동 일기는
이거는 그 정통적인 저희 모바일 앱에서 환자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용자가 본인이 한 운동을 기록을 하는 거죠. 수기로 기록을 해서 얼만큼 몇 시간 운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로 운동했는지 입력을 하면 그 운동 종목에 따라서 그 운동 시간에 따라서 그 운동 강도에 따라서 입력된 값에 따라서 평가가 이제 사용자에게 평가가 피드백으로 제공이 되겠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알맞은 운동량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가이딩하는 정통적인 그 모바일 운동 관리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운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운동관리 페이지로 들어가면 운동 방법 잠깐 빠르게 지나갔는데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유운동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운동하는 화면이 뜨고요. 타이머 제공되고 목표 심박수 제공되고 이렇게 경고 알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운동이 끝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RPE를 체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운동 평가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운동 동영상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유방암 환자를 위한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기에 맞춰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실제 화면 보셨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프로그램을 유방암 환자들에게 12주간 적용을 했고요. 그 12주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량은 1일 총 걸음수, 1일 보통 걸음수, 1일 빠른 걸음수, 1일 달리기 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전체 대상자의 1일 총 걸음수와 1일 보통 걸음수에서 1, 2구간, 여기요. 1, 2구간, 즉 프로그램 적용 후 8주 시점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주까지, 그러니까 3구간까지는 1구간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는 갔지만 1구간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오지 그룹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요. 50세 이상 그룹에서, 오지 그룹에서 1일 총 걸음수와 빠른 걸음수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8주 시점에 아까 전체 대상자하고 비슷한 시점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체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2주까지는 1구간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 혹은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체중과 BMI는 그 프로그램 적용 기간 내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BMI는 22 이하 수준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적용 기간 내에 계속 정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만이 아니라 정상 수준의 BMI를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운동 프로그램 메뉴별로 아까 세 가지 프로그램 메뉴 보여드렸잖아요. 운동 일기, 또 운동 동영상 따라하기, 그리고 자유운동. 이 프로그램 메뉴별로 각 메뉴가 유방암 환자의 운동 행동, 즉 운동 습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 운동 습관을 운동 시간과 강도로 살펴본 결과예요. 자, 사용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운동 일기. 이 메뉴를 사용한 경우 모든 그룹과 시기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운동 시간은 유지되는 양상을 유지되고 있죠. 1구간 대비 3구간 유지되는 양상을 그리고 운동 강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운동 시간의 경우는 1회 한 3, 40분 정도의 수준으로 3, 40분 정도 수준으로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동영상 따라하기 역시 모든 그룹과 시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50세 이상 그룹에서 1, 2구간 사이 눈에 띄게 운동 시간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3구간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 시점인 1구간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였죠. 보통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하면 보통 수능도가 이렇게 대부분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1구간 대비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1, 2구간 프로그램 적용 8주 시점까지 이렇게 눈에 띄는 증가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오지 그룹에서 올드 에이지 그룹에서 운동 동영상 따라하기가 프로그램 적용 후 8주 시점에 유의한 증가를 유의하진 않지만 증가 양상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3구간에서 약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1구간 대비 약간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 보통은 감소하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증가 양상을 보였다는 게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50세 미만의 젊은 그룹은 그 1구간에서 오지 대비 좀 높은 운동 시간 실천율을 보였잖아요. 네, 오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운동 시간 실천율을 보였는데 3구간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강도는 그룹에 따라 뭐 약간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유운동은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을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내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적당한 운동 시간, 제시된 운동 시간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유운동에서 눈여겨볼 점은 그 YG, 50세 미만 그룹이 다른 두 가지 운동 메뉴에서는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운동 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반면에 여기 자유운동 이 메뉴에서는 1구간 대비 운동 시간이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메뉴 앞서 가볼까요? 다른 메뉴에서는 운동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예, 1구간 대비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주로 보였었는데 떨어지죠? 강도도 떨어지고. 네. 유독 자유운동 이 메뉴에서만 이렇게 약간 증가하는, 유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메뉴 대비 운동 시간을 늘리는 데는 본 자유운동 메뉴가 50세 미만 젊은 대상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호도입니다. 선호도는 M 메뉴 방문 횟수, PV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동 일기가 가장 낮은 방문율을 보였습니다. 해당 구간 동안 방문한 평균을 낸 건데요. 네, 수치들이 낮죠. 네, 상대적으로 운동 동영상 따라하기와 자유운동은 상대적으로 숫자들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과정에 따른 불편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불편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선행 연구자들이 이런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는 게 앱 사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그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논의 및 결론입니다. 한 번 더 결과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량,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 유방암 특화 프로그램을 12주간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체 활동량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에서 1일 총 걸음수와 보통 걸음수가 프로그램 시작 후 8주까지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50세 이상 그룹에서 총 걸음수와 빠른 걸음수가 프로그램 적용 후 8주까지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체중 관리와 증가된 신체 활동량이 유방암 환자에게 건강상 유리한 점을 감안한다면 유방암 환자에게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 후에. 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본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량 관리에 네, 유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건강 관리에도 유용한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다만 8주 이후부터 나타난 신체 활동량 감소에 대한 장치는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체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은 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증가된 체중과 체지방량이 유방암 재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프로그램 기간 내에 체중이 정상 체중 범주 내로 유지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프로그램이 체중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본 프로그램의 메뉴에 대한 그 세 가지 운동 관리 운동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순응도 및 선호도 결과입니다. 50세 미만 그룹에서는 자유 운동이 스마트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동해서 좀가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뭔가 스마트한 프로세스가 있는 자유 운동이 수능도가 높았고요. 50세 미만 그룹에서는 50세 이상 그룹에서는 그 시계별로 딱딱 맞춰서 나에게 운동 동영상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메뉴가 수능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간에 따라서는 이게 또 차이가 있었는데요. 50세 이상 그룹은 프로그램 적용 8주까지 운동 동영상에 대한 수능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어요. 운동 시간 높아지는 거 보셨죠? 근데 그 이후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 네, 8주 시점부터 12주까지 그 양상을 보였다는 거 좀 유심히 볼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50세 미만 그룹은 자유운동에 대한 운동 시간 수능도와 선호도가 동일하게 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의 PV를 살펴본 결과, 그 페이지 방문의 수를 살펴본 결과, 유방암 환자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중 운동 일기, 사용자가 수기로 뭔가 입력해야 되는 운동 일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낸 결론입니다. 12주간 적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유방암 특화 운동 프로그램은 유방암 환자의 신체 활동량 및 체중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체 활동량은 프로그램 적용 8주 시점부터 감소되거나 아니면 1구간 대비 유지하는 양상 수준을 보이므로 이 시점에 사용자를 독려할 만한 부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행 연구자들은 온라인 관리하고 같이 오프라인 관리가 병행되면은 아마 이 온라인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 도구로 대면 상담,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본 연구자도 이 프로그램 암 환자 특화 디지털 운동 프로그램 적용 8주 시점쯤에 대면 상담, 운동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그 감소 양상을 보인 활동량이 이 구간에 많이 증량이 됐잖아요. 이렇게 증량 수준을 계속해서 사용이 장기화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대상 디지털 기반 운동 프로그램은 디지털 친밀도가 높은 50세 미만 그룹에게는 IT 요소가 가미된 직관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자유운동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과 연동해서 좀 재미있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가 적용된 프로그램, 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0세 이상 그룹에게는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50세 이상 그룹에게는 동영상 형태, 뭔가 맞춤형으로 시기별로
시기별로 맞춤형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그들의 사용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디지털 친밀도하고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50대 이상 그룹은 뭔가 유땡땡이라든지 뭔가 SNS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그룹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찾아서 나에게 뭔가 맞는 프로그램, 맞는 뭐 영상,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고요. 디지털 친밀도가 높은 그룹은 사실 이런 거를 검색을 하거나 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요소, 좀 더 스마트한 요소, 좀 더 새로운 요소, 이런 요소들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